다음 새해 논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셋째 주 다음 새해 논술의 논술학의 주제는 독서 감상문 또는 서평 쓰기입니다. 이번 호에서 저희가 선정한 고전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오늘 제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에 대해 어떻게 독서 감상문을 써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독서 감상문과 서평의 차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다음새의 논술 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후감과 서평 모두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하여 쓰는 글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후감을 쓰는 주체는 나입니다. 읽은 책에 대한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로 풀어쓰는 것이죠. 반면 서평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서평이 독후감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후감 또는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느낀 점, 감동받은 장면, 깨달은 점 또는 반성한 점 등 내 감정을 중심으로 쓰는 주관적인 글인 거죠. 반면 서평은 책에 대한 나의 평가를 서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 소개하는 객관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저는 오늘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새의 논술 16호의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과 같이 북 리포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독서 감상문 또는 서평의 작성을 돕기 위해 일부러 이 내용을 교재에 실었습니다. 독서 감상문이든 서평이든 서론에서는 책과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 줄거리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가장 좋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서론에서는 책의 배경, 작가 소개, 간단 줄거리, 핵심 키워드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서술하면 좋습니다. 다시 다음새의 논술 16호의 50페이지를 보시면 작가 소개, 책의 시대적 배경, 키워드, 그리고 간단 줄거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간단 줄거리에 줄거리와 핵심 키워드를 통한 메시지도 같이 넣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84일간 고기를 못 잡은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 올리지만 항해 중 상어떼에게 뜯겨 뼈만 남긴 채 돌아오는 내용을 그렸다.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삶의 존엄성을 담아낸 작품이다.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교재에 써준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표현을 직접 써보다 보면 결국 문장을 기억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을 쓰는 데 있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서론이든 본론이든 많은 친구들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책의 줄거리를 독서 감상문의 반을 채울 정도로 블라블라
상세히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독서 감상문은 줄거리를 가능한 한두 문장으로 끝내게 됩니다. 소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한두 문장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교재에 쓴 간단 줄거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84일간 고기를 못 잡은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 올리지만 항해 중 상어떼에게 뜯겨 뼈만 남긴 채 돌아오는 내용을 그렸다. 어떠신가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만 썼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블라블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한두 문장으로 줄거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우선 독서 감상문에는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무엇인지 쓰면 좋은데 우리가 뽑은 키워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서 제가 뽑아드린 키워드 무엇이 있었죠? 인간의 의지, 고독, 자연과의 투쟁, 극복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통해 내가 반성하게 된 점이나 결심하게 된 점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추천드렸는데 다음 생의 논술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 속 문장들이라고 해서 인상 깊은 문장과 나에게 다가온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쓰시려면 저는 좌절이 아닌 의지라는 키워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좌절이라는 단어 대신 의지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당장 눈앞에 고기가 없더라도 다시 바다로 나가는 산티아고 노인의 뒷모습처럼 나 또한 삶이라는 험한 파도 속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굳건한 태도로 살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강조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다음 생의 논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키워드로 제가 결론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마주했던 거칠고 험난한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한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어 때처럼 예기치 못한 역경이 닥치기도 한다. 하지만 산티아고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을 보다 값지게 만들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싶은 이들에게 노인과 바다를
추천한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번 노인과 바다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멋진 독서 감상문 또는 서평을 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